내가 구입하는 뭐 컴퓨터, 노트북 아니면 뭐 집기 같은 각종 비용들은 우리가 소모품비로서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총 4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하면 소득세를 5년간 안 내도 된다라고. 프리랜서가 세금 아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세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벌어들인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벌어들이는 매출은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이제 매출은 줄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비용은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처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관건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프리랜서가 세금 아끼는 법, 그 중에서도 비용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프리랜서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좀 챙겨야 할 부분들을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건강보험료인데요. 우리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 한번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모품비인데 우리가 프리랜서로서 내가 구입하는 뭐 컴퓨터, 노트북 아니면 뭐 집기 같은 각종 비용들은 우리가 소모품비로서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접대비입니다. 우리 프리랜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최소 연간 1,2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건당 20만 원, 그렇지 않은 비용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접대비로 점심 저녁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비용 처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료인데요. 우리 프리랜서가 업무 공간을 임차해서 내는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임차료 부분에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업무용 차량 유지비인데 우리 프리랜서들 이동할 때 쓰는 차량에 대해서 주유비, 그리고 차량 수리비, 운전자 보험료 같은 각종 이제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선전비인데 우리 프리랜서들이 이제 판촉물 제작이라든지 온라인 광고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에도 각종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다 보니까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통신비인데 프리랜서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업무용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납부하는 통신비가 프리랜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다 보니까 이런 비용 항목 등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 구입비인데 내가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사업과 연관된 도서와 관련된 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비용 처리 가능한 항목이다 보니까 이 항목들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외주 비용인데 이제 프리랜서 혼자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외주 같은 게 이제 들지 않는데 내가 이제 턴키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외주를 지급하는 그 비용들도 외주 그 지출하는 항목들을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그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지출할 수 있으니까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듯 기본적인 컨셉은 프리랜서 분들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기본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대표적으로 이제 해당하는 항목들을 설명드렸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부분들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 같다라는 그 부분들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통해서 그 지출하는 비용들을 좀 챙기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내 개인 신용카드로 일단 지출을 하고 그 지출한 항목들을 세무 대리한테 그 제출을 하면서 이게 이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시면 세무 대리인이 이게 이제 사업과 지출된 비용인 걸 확인하고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카드 내역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카드 영수증까지는 필요 없고 어쨌든 카드를 지출하면 카드사에 들어가면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운받아서 그런 항목들을 사업용으로 지출한 부분들만 뭐 이렇게 뭐 음용으로 색칠을 하던가 이렇게 옆에 이제 기재를 해주셔서 비용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그 크게는 뭐 사업자를 낸다는 거는 사업장이라는 게 있어야지 사실 사업자를 낸다는 거니까 그게 뭐 사업장을 낸다면 임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사업자를 내는 분이나 아니면 뭐 프리랜서를 하는 분들의 큰 차이는 프리랜서를 진행한다는 것은 보통 3.3%로 하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은 세금 계산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내가 계약을 할 때 프리랜서로 내 이름 들어가는 거랑 사업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세금 신고를 할 때 3.3%냐 세금 계산서냐 그 차이 그리고 대외 공신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어쨌든 장부 기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0% 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 창업세 감면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을 시켜준다는 의미인데요. 즉 내가 창업하고 순이익이 발생해서 그 순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청년 창업세 감면에 해당하면 5년간 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데 그러면 소득세를 5년간 안 내도 되는 청년 창업세 감면의 요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총 4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하면 소득세를 5년간 안 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 요건인데요. 창업을 할 때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이 요건인데 창업할 당시에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 청년이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한다면 군대 갔다 온 기간은 빼고 창업 당시 청년의 나이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를 2년 갔다 오고 지금 창업할 나이가 만 36세라고 한다면 그러면 창업 당시에 만 44세가 아니라서 청년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4세 요건은 만 36세이더라도 내가 군대 간 2년을 뺀 나이를 고려를 하면 창업 당시 만 34세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보니까 군대 간 나이는 빼고 창업 당시에 나이 요건을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업종 요건입니다. 업종 요건은 우리가 뭐 제조업, 건설업, 통신 판매업 등 업종 요건을 만족해야지 가능한데 그 업종 요건의 범위는 사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때는 검색해서 우리 업종이 가능하실지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봐서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확인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창업 요건인데요. 이 요건이 사실은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데 말 그대로 최초로 내가 사업을 시작한 창업이어야지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인데요.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조업으로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 전환해서 법인 사업자를 영위하면 이 법인 사업자는 새로 법인으로 창업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폐업 후에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세무 대리인마다 또 판단도 다르고 유권 해석도 다양하다 보니까 해당 사안을 좀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세무 대리인의 검토를 통해서 우리 사업이 창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